상품명을 한 100개 바꿨더니 방문자가 한 70명 늘어요. 상품명을 바꿔서 노출이 잘 돼서 방문자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방문자를 전환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가격을 싸게 할까? 가격이라는 게 마진을 0%로 할 수 있어요. 대신 리뷰가 쌓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썼던 방법인데 마진을 0% 해서 리뷰를 좀 쌓고 가격을 올렸거든요.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사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이제 상품을 좀 다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도 쇼핑몰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다듬어서 이렇게 상품을 고객한테 이제 보여야 된다는 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다가 이게 생각만큼 이게 매출이 더디니까 마음은 급해지고 투자되는 시간은 많아지는데 사실 이거 돈 벌려고 했는데 돈은 안 벌리고 맞아요. 자꾸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건 수동은 힘들고 지치고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또 프로그램 이용하다가 결국 이제 뭐 내가 이제 모르는 상품에 의해서 이제 계정도 날아가고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이 판매되는지 어떤 상품이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가격이 얼마에 올라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올려놓고 주문 들어오면 그때 이제 배송시키고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이어지고 이제 이게 재미가 있으면 또 들어가서 이제 상세 페이지도 수정도 해보고 이게 뭐 나름 연구해서 이제 공부해서 할 텐데 뭐 그게 없이 이제 주문이 들어와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 하나 들어오면은 단가가 큰 제품이면 이제 마진이 클 텐데 보면은 대부분 뭐 몇천 원 단위로 맞아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10개 들어오면은 1,000원짜리 마진이면 10,000원인데 차라리 그걸로 그냥 진짜 아르바이트해서 시급 10,000원 받는 게 낫죠. 예, 그 뭐 한두 개 팔려갖고 뭐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재미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항상 쇼핑몰 유튜브로 보면 쇼핑몰 이거 관련된 영상도 해주시지만 다른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영상도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지쳤다가도 맞다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느꼈던 지쳤던 마음이 이거 내가 이렇게 뭐 상품 하나하나 이렇게 다듬고 해서 올리면 팔릴까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진짜 시간 들어서 할 텐데 당장 어떻게 보면은 뭐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 다 마찬가지 뭐 생활하기 바쁜데 맞아요.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상품 하나 두 개 이렇게 쏟아부니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동기부여를 막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제 자신감이 없고 뭐 상품을 올려도 이게 판매가 되겠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이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선뜻 이렇게 또 막상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이게 되게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하면서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게 대표님뿐만 아니라 쇼핑몰 하는 사람들의 거의 한 99%의 고민일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대표님이 하시는 게 맞아요. 상품 하나 등록하는데 1시간이라고 할게요. 그 1시간짜리 상품을 열심히 하나하나 상품명 바꾸고 대표 이미지도 뭐 구글이든 남이 팔고 있는 리뷰든 캡처해가지고 진짜 먹음직스럽게 찍고 그 다음에 위에 멘트 이거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꼭 해보세요. 저 실제로 해봤더니 그런 걸 적었어요. 그렇게 다 했는데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라 이제 유튜브라고 할게요. 유튜브 기획, 그 다음에 촬영, 편집, 썸네일, 업로드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3시간 했는데 돈을 버는 거라. 블로그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거든요. 블로그를 막 글을 쓰는데 글을 한 개 쓰면 글을 뭐 한 1시간 정도 써요. 쓰고 방문자 4명 찾으면 한 12페이지 한 4번째 줄에 자기가 쓴 블로그가 있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진짜 인스타로 누가 돈 번다고 해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인스타 시장. 남들 막 엄청 몸매 예쁘신 분들, 잘생기신 분들 막 나오고 람보르기니도 타고 오마카세도 먹고 막 올리잖아요. 여행 간 것도 올리고. 그럼 제가 이제 인스타를 시작했더니 게시글 하나 올렸어요. 엄청 멋있는 진짜 뭐 외제차를 딱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좋아요 2개. 어떤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일들이 사실 상품 등록하는 게 제일 시간이 적게 걸리고 나머지 것들은 꽤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영상이 그랬든 글이 됐든 유튜브 이번이 4번째로 만든 거거든요. 첫 번째 만들었던 영상들은 조회수가 100이 넘은 게 없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2번째 망하고 3번째 망하고. 저 블로그도 해봤거든요. 블로그 하루에 3시간 동안 글 쓰고 그림 쓰고 글 쓰고 그림 썼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쓴 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인스타그램도 시작했을 때는 아무도 저를 모르잖아요. 좋아요가 아니라 댓글이 일주일 동안 하나도 없어요.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대표님 상품 하나 등록해서 주문 들어오면 이제 제가 봤을 때 국내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일 거예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10개 상품을 기획하고 편집하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외주 주면 100만 원 받거든요. 상세 페이지하고 사진 한 장당 15만 원이에요. 맛있는 딸기 뭐 갈아있는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들은 사진 한 장 15만 원인데 사진을 엄청 많이 찍거든요. 그럼 다 찍고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그 컨텐츠도 만들고 광고도 했는데 안 돼서 유통기한 지나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들어가야지 배우는 게 있는데 시간을 안 들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막상 자리에 앉으니까 네. 이게 되겠나?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네. 예, 그래서 그나마 이제 대안이 대량 등록이랑 수동 등록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반자동인 거예요. 네. 상품을 끌어서 등록은 하되 상품명만 바꾸자. 대표 이미지만 바꾸자. 그게 이제 반자동이거든요. 네. 그럼 대표님이 만약에 남들이랑 조금 다르게 하고 싶으면 네. 도매국에 있는 상품 등록하는 거 오케이. 힘드시니까. 대표 이미지 바꾸는 것도 힘드니까 오케이. 네. 상품명이라도 몇 개 바꿔보자. 그럼 이제 쫙 띄워놓고 상품명이 극세사 이불 담요잖아요. 그러면 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뭐라고 하지? 이 사선?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것도 다 키워드인데 이거 띄어쓰기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150, 200 이걸 검색하는 사람 있을까? 사은품 판촉물, 이걸 판촉물로 이걸 사는 사람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서 극세사 이불 같은 거 검색하기 귀찮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상식적으로 하면 돼요. 이게 국산인지 아닌지. 국산이다. 그럼 국산, 극세사 띄우고 이불 담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뭐 야구를 한 시즌 오잖아요. 네. 그럼 야구장에서 사람 충분히 덮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야구장 담요. 딱 그 정도 키워드 4-5개만 딱 하고 끝! 한 1분 정도 만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대량 등록을 하되 상품명만 상식선으로 바꾼다. 그것만 해서 과연 상품명만 바꿨는데 주문이 들어온다? 그러면 상품명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럼 주문이 들어온 거는 썸네일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대표 이미지를 150cm, 200cm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들어와야지 이 사이즈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이 진짜 부들부들한 느낌을 주려고 덮어있던 사진이 있는지 그런 걸 하나 크게 해놓고 기다려보는 거죠. 주문이 들어왔다. 역시 상품명을 바꾸니까 방문자들이 달라지네. 오늘 방문자 30명 오셨잖아요. 상품명을 한 100개 바꿨더니 방문자가 한 70명 늘어요. 그러면 상품명을 바꿔서 노출이 잘 돼서 방문자가 많아진 거거든요. 그럼 그 방문자를 전환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가격을 싸게 할까? 그 가격이라는 게 마진을 0%로 할 수도 있어요. 마진을 0%로 하면 버시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 빼고 마진 0%면 버는 거 없는데 대신 리뷰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리뷰를 쌓는 걸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옛날에 썼던 방법인데 마진을 0%에서 리뷰를 좀 쌓고 가격을 올렸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왜? 지수가 올라가니까. 클릭 받죠? 주문 받죠? 리뷰 달리죠? 그러면 나는 돈 안 들이고 그냥 리뷰를 쌓는 게 대표님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 1,000원 남아가지고 인생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투자는 생각하고 마진 0%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 더 한 게 나가서는 마진 0%를 했을 때는 대표님이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거에 마진을 붙여서 올리셨잖아요. 근데 대표님보다 네이버에 싸게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게 원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 가격을 원가로 해서 0%나 아니면 5% 이내의 마진을 붙이면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걸 가져와서 파는 사람보다는 대표님 무조건 최저가예요. 맞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도매국이 한 개 10,000원이에요. 근데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한 개 8,800원 있어요. 근데 대표님은 또 대부분 셀러들은 도매국 기준으로 마진을 설정해요. 그럼 도매국 기준이기 때문에 셀러가 11,000원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진짜 미친 척하고 나는 마진 0% 먹겠다. 도매국에 있는 상품을 마진 0%에서 10,000원을 올려요. 제가 한번 볼게요. 비교를. 도매국 10,000원, 네이버 8,800원. 대부분의 셀러는 도매국에 있는 거를 10%로 해서 11,000원. 대표님은 도매국에 있는 마진을 0%로 해서 10,000원을 올렸잖아요. 제가 많이 한다. 돈 형님이 한다. 그러면 저는 제 기준은 이 사람이 제 원가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9,100원을 올릴 것 같습니다. 9,100원에 올리면 대표님보다 싸죠? 도매국보다 싸죠? 도매국에서 마진 붙인 사람보다 싸죠? 저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 있는 사람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죠. 왜? 네이버에 사서 보낼 거니까. 그래서 이 나머지 사람보다는 제가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어 보이죠. 이렇게 해서 리뷰를 쌓고 클릭을 받고 상위로 추되면 전 이 가격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 왜? 보상받을 거니까. 내가 못 벌었던 돈에 대한 보상을 나중에 받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상위에 노출되잖아요. 그럼 전 이 가격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 계속.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 상품을 구성할 겁니다. 이거랑 비슷한 상품을 추가로 사면 뭔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무료 배송을 주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내가 너무 주문을 받고 싶다 하면 도매국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해서 마진을 측정하면 도매국 경쟁자들한테는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네. 상품은 네이버에서 보내고. 네, 네이버에 사서 네이버에서 보내는 거죠. 아니면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사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라면 이거 올렸을 때 네. 그것도 이제 생각해서 이제 올렸는데 네. 뭐가 문제일까요?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음.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네. 저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쿠팡에서 이제 최저가에서 쿠팡으로 보낸다고. 그럼 쿠팡은 그 쿠팡 박스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쿠팡 로켓 배송은 쿠팡 박스인데 예. 쿠팡 윙으로 보내면 예. 저 같은 판매자니까 쿠팡 박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최저가가 이제 로켓 배송으로 이렇게 대부분 가는 그렇게 경우가 있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내면 이제 고객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없을까라는 걱정도 이제 막 하는 거죠. 이게. 그쵸. 네이버에 주문 들어온 걸 쿠팡 로켓 배송으로 하면 난 네이버에 사는데 갑자기 로켓 배송 기사님이 박스 주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쿠팡에도 윙 배송이 있거든요. 네. 윙은 판매자가 보내는 거니까 박스가 아, 쿠팡 박스 아니에요. 대표님 같은 사람이 보내는 거예요. 아. 제 같은 사람이. 예. 그리고 11번가에 사서 보내도 박스가 없어요. 그리고 네이버에 사도 네이버 박스가 없거든요. 그냥 누군지 몰라요. 네. 그리고 받은 사람이 어디서 보냈는지 그걸 볼 필요가 없는 게 물건이 제대로 왔으면 됐지. 그게 부사에서 왔든 서울에서 왔든 제주도에서 왔든 물건이 중요하지 배송을 보내는 업체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플랫폼 최저가를 원가로 해서 이 네이버 제품을 쿠팡에 파는 것도 방법이에요. 각 플랫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모르죠. 그리고 항상 초보분들은 도매국 기준으로 소싱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도매국에서도 도매국 수수료 8% 있죠. 네. 판매자 마진 10% 있죠. 네. 18% 들어인 거에서 대표님이 또 다시 네이버나 쿠팡에 팔면 수수료 또 10% 더 해야 되죠. 내 마진 먹죠. 내 세금 넣죠. 5개가 더한 거잖아요. 그걸 다 빼고 그냥 네이버 최저가에 있는 이 사람 기준으로 원가를 설정하면 가격 경쟁력이 있죠. 그래서 대표님이 돌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최신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상품을 등록하면 지금 이건 올린 지 오래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있는 상품을 다 지우고 뭐 다라고 하면 너무 충격적이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전체 상품을 지우고 이제 새로 이렇게 좀 올리려고 했거든요. 기존에 이제 프로그램을 올려서 네, 어떤 상품인지 제가 이제 파악이 안 돼서 네. 다 이제 한꺼번에 지우려고 하니까 또 한꺼번에 다 주면 그게 뭐 지수에 안 좋다고.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수에 전혀 상관없고 그거는 그냥 뇌피셜이라고 누군가 그냥 떠드는 이야기인데 상품을 등록하고 지우는 거에 대해서 단 1%의 그것도 없습니다. 상품을 다 지우고 등록을 하면 네이버 기준으로는 신상품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버프라고 해서 상위로 출시켜주거든요. 그때 주문을 받아야 되니까 대표님은 상품을 한 1000개 정도 네.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카테고리 뭐 라면을 하겠다 네. 아니면 뭐 생활용품을 하겠다 그 카테고리 한 100개, 200개 정도를 등록하면서 그거 상품명을 한번 바꿔보세요. 상품명을 아이템 스카우트나 이런 키워드 말고 네. 상식선에서 바꾸시면 돼요. 처음에는. 왜냐면 맨날 검색하고 하면 힘드시니까. 상식이라는 게 사이즈나 뭐 이상한 뭐 모델 번호나 그 다음에 뭐 띄어쓰기나 뭐 슬래시나 뭐 다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다 빼고 네. 그런 것들은 다 빼던가 뒤로 넘기고 진짜 심플하게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단어들로 구성해서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방문자 수를 비교했을 때 일단 신상품이 됐기 때문에 신규 상품 등록 버프를 먹고 그리고 키워드도 남들 다 똑같은 이상한 키워드를 쓰는데 대표님은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쓰고 그것도 키워드는 4-5개 그렇게 하면 방문자 수가 20명이 아니라 200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200명이 됐는데 주문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좀 더 싸게 해볼까? 마진을 일단 5%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이제 하나씩 바꿔가시면서 뭐를 개선하면 조금 더 나아지는지를 계속 검증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했는데 주문이 한 2개 들어오네? 그러면 또 다른 카테고리. 사람마다 스토어마다 약간의 랜덤 뽑기인데 좀 잘 노출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 대표님이 뭐 디지털 가전 하는 경우도 있고 가구도 있고 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100개씩 그냥 뭉뚱틀어서 카테고리 다양하게 올려보라고 해요. 근데 나는 진짜 여성이 아니고 화장품도 모르는데 화장품 올렸더니 주문이 들어와요. 그런 계정이 있거든요. 그거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데 각 스토어마다 결이 맞는 무엇인가 있어요. 그걸 이제 셀러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뭐 나는 나이가 들어서 패션 잡화는 몰라 속옷에 대해서는 몰라 해서 그 맨날 라면만 올리면 그냥 여기에 갇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도 올려보고 뭐 노인용품도 올려보고 이걸 뭐 한 달 했다고 매출 1000만 원 나오는 그런 건 없어요.